안녕하세요. 레알 강북엄마입니다. 저희 자녀하고 했던 것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도서관에 가면 전기간행물 코너와 정독실이 있잖아요. 전기간행물 코너에 가면 반드시 한 2시간 정도는 시간을 쓱 하고 보낼 수 있었던 잡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이런 초등 독서 평설이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또 중학교 독서 평설을 아이랑 같이 읽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7월호를 읽으면 저는 6월호를 읽고요. 그리고 나서 둘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야, 나는 7월호를 읽으니까 이 내용이 되게 신기하네. 너는 6월에 어떤 내용이 있어?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먹으면서 휴게실에서 또 둘이 수다를 떠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학 동화하고 과학 동화가 있는데요. 지금 수학 동화, 과학 동화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그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또 책을 대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꼭 읽어서 아이들이 국어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그러면서 본인들이 궁금한 내용은 또 다른 책을 찾아보는 곳이야말로 도서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인체의 신비 그런 체험관을 여러 번 다니면서 아이가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뇌에 꽂히게 되더라고요.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가족사가 뇌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 탓인지 아이가 뇌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이런 인체의 신비를 공부하다가 읽었던 책들이 좀 더 수준이 높아지고 좀 더 발전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독서 감상문으로 읽었던 거는 이게 우주내 우리의 뇌가 1.4kg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교양으로 읽는 어떤 뇌과학 책이라는 이런 책도 읽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그거 도서관에 찾다 보니까 한국 뇌 캠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대학교하고 고대하고 주관하는 뇌 올림피아드 대회인데 저희 아이가 스스로 찾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뇌 과학 올림피아드 대회를 혼자 준비해서 나갔어요. 제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자고 했더니 대치동에요, 이런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을 위해서 반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강료가 너무 비쌌어요. 수강료가 의대생이 와서 해서 그런지 한 단기 속성으로 일주일, 2주일이 1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고요. 1대1 코칭 교육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내고 그냥 아이가 친한 친구랑 둘이 영어로 된 의학서적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서로 해석을 하고 달달달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객관식 시험 보러 가더라고요. 그게 올림피아드 대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치를 수 있는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의 자녀들이 혹시 뇌에 관심이 있다면 아이가 뇌에 대한 관련된 책들은 과학동화나 수학동화에서 충분히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소개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뇌과학 올림피아드 대회를 소개했는데 또 제가 어제 과학동화, 수학동화를 읽다 보니까 혹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둔 16살의 자녀를 둔 분들은 이 행사를 소개하려고 해요. 아주대학교 과학영재원하고요.
그리고 이 수학동화에서 마련한 폴리메스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름 캠프에 무료로 여러분의 자녀를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보여드리면 보이실까요? 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8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고요. 장소는 아주대학교 강당 강의실이에요. 대상은 폴리메스에 참여하고 싶은 누구나. 참가비는 무료고요. 점심 식사 기념품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참가 신청은 수학동화 블로그에 들어가면 7월 21일까지 일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잡지를 보다 보니까 참가비 무료 거기에 아주 강조를 해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캠프들을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게 한 권당 한 12,000원 정도인데 1년으로 따지면 이것도 13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저는 구독은 사실은 독서평설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했고요. 수학동화나 과학동화는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가 도서관을 충분히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도서관을 주로 이용했고, 고등학교 때는 애가 계속적으로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갈 시간이 부족하니까 집에서 구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자녀와 함께 뭘 읽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는 도서관에 가서 이런 정기 간행물을 보고 또 좋은 정보를 많이 취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나 책 다 읽었어. 엄마 다 읽었어. 나 끝났어. 가서 놀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 채피승 씨의 그 공부머리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읽은 내용,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면 아이가 이해력이 좀 떨어진 친구들은 자기 나이 또래보다는 약간 아랫단계의 책부터 읽으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동화, 학습 만화를 말고 이야기 동화로 된 한 150쪽 분량의 이상의 어떤 책을 읽을 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책을 읽는 속도가 보다는 책을 읽는 내가 발음해서 읽는 책 속도보다는 내가 책을 읽는 그 속도가 느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내가 소리내서 읽는 속도보다는 좀 더 천천히 읽으라는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높은 수준의 내 아이의 학년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는 거는 지양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단계 올라가시는 게 가장 바른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밌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는 재미만 들여주면 되거든요.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관심 분야를 읽다 보면 그게 일치월장하는 독서법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는 인체신비라는 그런 그 이벤트성 이런 과학관 체험관을 가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꽂혀서 내 과학자가 되고자 해서 어떤 자기는 해부학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서 사실은 관심 분야를 책으로 더 확장시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소서에 쓸 내용들을 보면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이는 응급센터가 생기려면 그 번호 다이어그램이 적용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역 선정 같은 고민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손논문으로 인해서 최우수상을 교내 논문 대회 때도 수상을 한 걸 보면 결국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고등학교까지 정말 더 쑥쑥 키워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가 재미있고 그다음에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는지,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독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정기 간행물을 통해서 아이의 국어, 사회, 또 가학, 수학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입시 교육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